안녕하세요. 다둥 패밀리의 다둥맘입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뉴스만 골라서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돈 되는 뉴스 모음 시간입니다. AI, 전력 인프라,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부동산과 주식 머니무브까지 지금 돈이 움직이는 큰 줄기를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종목을 찍으시기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돈이 흐르고 있구나. 섹터와 구조를 같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1장. 오늘 뉴스의 한 줄 요약. 오늘 뉴스를 진짜 한 줄로 요약하면 AI 인프라에 100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그 여파가 전력, 부동산, 코인까지 번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AI에 대한 투자가 버블이냐? 진짜 생산성이냐? 논쟁이 계속되는데요. 이번에는 연준 의장, 엔비디아 CEO, 빅테크 투자 규모 같은 꽤 묵직한 신호들이 같이 나온 날입니다. 여기에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이 모자랄 수 있다는 경고, 부동산 대신 주식을 찾는 머니무브 기사, 코인 쪽에서는 크래시와 제도권 진입이 동시에 나오는 장면까지 여러 가지 뉴스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걸 섹터별로 쪼개서 천천히 볼게요. 2장. AI 인프라 982조 베팅. 이번 AI가 다른 점. 먼저 AI 뉴스부터 볼게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미국 빅테크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AI 인프라에 베팅하는 규모가 한화로 약 982조 원 수준까지 추정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예전에 우주 탐사에 썼던 돈, 아폴로 계획까지 넘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죠. 여기서 인프라라는 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GPU와 가속기, 메모리, 스토리지, 전력과 냉각까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물에 가까운 설비들을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꿈과 희망의 베팅이 아니라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들이 자기 이익에서 다시 재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에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도 같이 나왔죠. 이번 AI 붐은 과거 닷컴 버블과 다르다. 당시에는 수익이 안 나는 회사도 많았지만 지금의 주요 기술 기업들은 실질적인 이익을 내고 있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투자는 저금리와 투기적 자금이 아니라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장기적 흐름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 AI는 이제 있으면 좋다 수준이 아니라 없으면 뒤처지는 영역이 됐다. 둘째, 그래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쪽에 돈을 집어넣게 되어 있다. 셋째, 결국 이 돈이 흘러들어가는 인프라 플레이어들에게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큰 방향을 그려볼 수 있겠죠. 3장. 엔비디아, 삼성, 하이닉스, HBM사와 메모리의 방향.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돈이 들어가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AI 서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GPU와 HBM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시스템에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HBM사를 채택하고 다른 업체는 이번에는 제외됐다는 소식이 나왔죠. 이 말은 고성능 메모리 시장에서 일부 업체들이 확실한 주도권을 쥐고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는 HBM사용 D램 생산 능력을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또 내놨습니다. 현재 평택 P사 라인에 HBM사용 D램 웨이퍼 캐파를 이미 깔아두고 있는데 향후 1년 안에 월 10만에서 12만 장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기존 전체 D램 캐파 대비 꽤 의미 있는 증가폭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메모리 회사들의 투자는 단순히 창고 쌓아두기식 증설이 아니라 AI 서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설계된 증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쪽 수요가 그만큼 확신을 갖고 있다 라고 읽을 수도 있겠죠. 사장, 메모리만 오르는 게 아니다. MLCC와 구형 공정의 부활, AI 서버 얘기가 나오면 자꾸 GPU, HBM만 보게 되는데요. 요즘 재미있는 뉴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AI 서버용 MLCC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MLCC는 전자기기 안에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조절해주는 작은 부품인데요. AI 서버는 소비 전력이 워낙 크다 보니 일반 서버보다 MLCC 탑재량이 3배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부가 AI용 MLCC는 일본의 무라타 그리고 국내의 삼성전기가 사실상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라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AI 서버 투자 속도가 빨라질수록 메모리뿐 아니라 이런 파워 관련 부품들까지 같이 튀어오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구형 반도체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첨단 3나노, 5나노 공정 말고 전력 반도체, 차량용 MCU, 일반 산업용 등에서 쓰이는 성숙 공정 위주의 파운드리 자회사들이 날개를 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AI 때문에 모든 게 첨단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 AI를 돌리기 위한 전원, 통신, 센서, 인프라 쪽에서 구형 공정 수요도 같이 살아난다는 점, 이 부분도 섹터 공부할 때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5장 AI 에이전트와 생산성 골드만 구글 아마존의 움직임. 이제 AI를 실제로 쓰는 쪽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뉴스는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은 엔스로픽의 AI 모델을 활용해서 회계, 컴플라이언스, 고객 온보딩 같은 백오피스 업무를 자동화하는 AI 에이전트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복잡한 규정과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를 실제로 대신 처리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구글입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AI가 미해결 수학 난제를 여러 개 해결했다는 뉴스. 그리고 연구 에이전트인 마스가 실험 전략을 스스로 수정하면서 연구 과정을 도와준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올해에만 AI에 2천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보면 AI는 이제 단순 채팅이나 이미지 생성이 아니라 연구, 회계, 인사, 고객 온보딩 같은 진짜 일을 대신하는 에이전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AI는 사람을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를 먼저 가져가고 사람은 판단과 의사결정에 집중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조직 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변화가 어떤 회사에게는 기회이고 어떤 회사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6장 Y 컴비네이터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양면. 이번에는 재미있으면서도 의미가 큰 뉴스 하나. 유명 스타트업 투자 기관인 Y 컴비네이터가 스타트업 투자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실제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말은 벤처 투자와 크립토 인프라가 현실에서 서서히 섞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으로는 비트코인 급락, 홍콩 헤지펀드 파산 의혹, 국내 거래소의 유령 코인 사고 같은 굉장히 자극적인 리스크 뉴스도 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코인은 가격과 심리 측면에서는 아직 롤러코스터인데 제도권과 인프라 측면에서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되게 애매한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단기 가격 예측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은행과 증권사의 토큰화 사업, 거래소 보안과 사고 대응, 이 세 가지 축을 먼저 보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7장 글로벌 증시, AI 투자와 금리, 그리고 정치.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를 간단히 볼게요.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9% 급등하는 등 AI 관련 장비와 메모리, 일본과 한국 ETF까지 같이 강하게 움직인 날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빅테크 일부는 AI 인프라에 대한 지나친 CAPEX 우려 때문에 조정을 받기도 했죠. 투자는 크게 하는데 그 돈을 회수하는 속도가 뒷받침될 수 있느냐? 자본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금리와 정책 이슈도 얽혀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AI로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면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 않고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정치권과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책 방향에 따라 어떤 산업과 기업에 직접적인 지원 또는 압박이 들어갈지, 특정 정치인과 정부가 어떤 기업들을 선택하고 있는지,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정책 관련 뉴스는 좋다 나쁘다 평가보다는 어떤 산업과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지 그 연결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해 두는 게 더 중요합니다. 8장 일본 선거와 엔화, 이머징 아시아 시장의 방향. 이머징과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 선거 뉴스가 컸습니다. 일본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몇 년간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됐다는 평가와 함께 일본 증시 랠리에 추가 동력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왔죠. 반대로 엔화와 국채 가격은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엔화 약세가 길어지면 일본 자산의 상대 매력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자금 경쟁을 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중국발 AI와 오픈소스 생태계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딥시크 쇼크 이후 중국이 AI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AI 경쟁이 미국 vs 중국, 이원 구조로 굳어질수록 그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대 동남아 산업과 기업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9장 국내 머니무브, 부동산 대신 주식과 K-증시. 이번엔 국내 이야기로 넘어올게요. 요즘 자주 보이는 문장 하나, 부동산 대신 주식. 최근 기사에서는 부동산 규제와 대출 부담, 전세 불안 속에서 일부 자금이 주식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강하게 관찰된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독일과 대만을 추월하고 세계 8위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뉴스도 같이 나왔어요. 숫자만 보면 되게 자랑스러운 부분이지만 이 안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좋은 면은 한국 증시가 단순히 내수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이 진지하게 보는 시장이 되고 있다는 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부동산과 주식 모두 레버리지와 비투가 섞이면 하락장이 왔을 때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부동산과 주식 중 어느 쪽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각 자산에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나의 생애 주기와 현금 흐름에 맞는 비중을 어떻게 잡을지입니다. 10장 세금과 실적, 전력기기 회사의 어닝 서프라이즈. 세수와 실적 뉴스도 하나 볼게요. 최근 기사에서는 반도체와 수출 회복 덕분에 몇 년간 이어졌던 세수 부족이 드디어 끝나고
초과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기업 이익이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향후 세제와 재정 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개별 기업 실적으로는 전력기기 회사인 HD 현대일렉트릭이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고 영업이익률도 매우 높은 수준을 찍었습니다. 이 회사뿐 아니라 여러 기사에서 북미와 글로벌 전력망 투자가 늘어나면서 변압기, 배전기기, 송배전 관련 기업들의 수주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건 오늘 AI 전력 얘기와 완전히 맞물려 있죠. 11장 PJM의 60GW 전력 부족 경고. AI 시대의 전력 슈퍼사이클.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사인 PJM은 향후 10년간 최대 60기가와트의 전력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내놨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화, 재생에너지 전환 때문이죠. 60기가와트는 대형 원전 수십 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전과 가스터빈, 송배전망, ESS, 전력 효율화 설비까지 전력 관련 모든 산업에 슈퍼사이클이 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기사에서는 한전과 국내 기업이 미국의 전력망과 원전 프로젝트에 깊게 참여하려는 움직임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전력주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AI 시대에 전력과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구조를 한번 공부해 볼 만한 영역입니다. 12장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vs 쇼크. 숫자보다 방향을 보자. 4분기 실적 시즌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회사들, 어닝 쇼크가 나온 회사들이 뉴스에 쭉 정리되어 나왔죠. 여기서 종목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떤 섹터에서 예상보다 이익이 잘 나왔는지, 어떤 섹터에서 비용과 업황이 생각보다 더 나빴는지 섹터별 패턴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력기기처럼 AI와 전력망 투자의 수혜를 받는 쪽은 매출과 이익이 계단식으로 늘어나고 있고, 반대로 소비 위축이나 경쟁 심화에 직접 맞은 산업에서는 마진이 빠지면서 어닝 쇼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적 시즌에는 이 회사가 이번에 잘 나왔다더라 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산업이 지금 상승 사이클이냐, 조정 사이클이냐, 이 방향을 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13장 정책 규제 뉴스. 부동산 감독원과 코인 규제. 정책과 규제 쪽 뉴스도 중요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첫째, 부동산 관련해서는 정부가 부동산 감독원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주택 규제, 재건축 정비 사업 인센티브 조정 등 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법안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코인과 디지털 자산 쪽에서는 코인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통제를 부과하겠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향후 거래소 입장에서는 규제가 세지는 대신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시장이 정리되는 효과도 있지만 자유도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정책 뉴스는 당장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보다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구나, 이 관점에서 차분히 체크하는 게 좋겠습니다. 14장 부동산 전세 2030 무주택. 뉴스에 덜 흔들리는 법. 부동산 뉴스도 오늘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새마을금고 검사 확대, 2030세대의 임장, 전세 불안, 무주택 가구 증가, 서울 외곽과 경기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까지 읽다 보면 마음이 괜히 복잡해지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첫째, 기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보는 것. 다주택자인지, 무주택자인지, 임대인인지, 세입자인지에 따라 같은 숫자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둘째, 정책과 세제 변화와 연결해서 보는 것. 대출 규제, 세제 유예,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이 어떤 집단의 행동을 바꾸고 있는지 보는 거죠. 셋째, 나와 직접 상관없는 초고가 특수 사례는 참고만 하고 감정이입은 줄이는 것.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건 내 소득, 내 가족, 내 생활 반경 안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안전한지입니다. 15장 폼팩터 게임 카지노, 소비와 엔터테인먼트 흐름. 짧게 소비와 엔터 쪽 뉴스도 보겠습니다. AR 글라스 시장이 향후 수십 배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 신형 스마트폰 가격 조정과 새로운 라인업 소식. 국내 게임사의 클래식 IP 재출시, 카지노 업계의 해외 고객 유입 기대 등 이런 뉴스들은 단기 실적보다 향후 5년, 10년 뒤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주류가 될지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특히 XR과 AR 글라스는 AI와 결합했을 때 현실과 디지털의 경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미리 공부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16장 오늘 뉴스에서 건져야 할 핵심 5가지. 이제 오늘 뉴스에서 꼭 기억해 두면 좋을 핵심만 정리해 볼게요. 첫째, 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고 이번 AI 붐은 수익이 나지 않는 꿈의 기업이 아니라 이미 돈을 잘 버는 빅테크 중심이라는 점. 둘째, 이 투자 흐름이 메모리, HBM사, MLCC, 구형공정, 전력 인프라 이렇게 실물에 가까운 산업들까지 한꺼번에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셋째, 데이터 센터와 AI 서버 때문에 향후 10년간 전력이 크게 부족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전력망, 변압기, 배전, ESS, 원전신 재생까지 전력 슈퍼사이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넷째, 부동산과 주식, 코인 시장에서는 가격과 심리의 롤러코스터 속에서도 머니무브, 제도권 편입, 규제 강화라는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 다섯째, 정책과 실적 뉴스는 호재냐 악재냐보다 게임의 룰이 어디로 바뀌고 있는지, 어떤 섹터가 상승 사이클에 있고 어디가 조정 사이클인지 방향을 보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7장 공부 루틴으로 만드는 방법. 마지막으로 이 뉴스들을 어떻게 공부에 활용할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에 섹터 하나씩만 정해 공부하기. 오늘은 AI 인프라와 전력, 내일은 부동산과 머니무브,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뉴스 한 편에 메모 한 줄 남기기. AI 인프라 982조, PJM 60GW 전력 부족, 부동산 대신 주식 머니무브. 이렇게 키워드만 적어 놓으면 나중에 그 메모만 봐도 뉴스가 다시 떠오릅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 AI, 전력, 부동산, 코인 이렇게 키워드들을 동그라미로 적어놓고 서로 연결선을 그려보는 것. 이걸 반복하다 보면 뉴스가 흩어진 정보가 아니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마무리를 하며 오늘 영상은 2026년 2월 9일 기준으로 돈이 될 수 있는 뉴스들을 섹터와 구조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판단을 도와드리기 위한 참고용 정보일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직접 추천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항상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시장의 큰 그림을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루 한 번 돈이 되는 뉴스 모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탄탄하게 투자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둥 패밀리의 다둥맘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